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분기 GDP 0%대 성장 전망, 내수 부진의 발목.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고 실물 경기 주요 지표인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세를 두고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수출 호조세,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경기 전체를 보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수출로 인한 투자, 고용이 확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가 살아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0%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습니다. 삼성 SK 반도체 11조 전망 슈퍼사이클 기대감. 지난해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과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본격적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로 반도체 수요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약 5년 주기로 찾아와 2년간 이어지던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양상이 과거와 달리 진폭은 커지고 주기는 짧아졌다며 기술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대규모 투자가 미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채찍에 대형 증권사도 2분기 어닝 쇼크 가능성 커져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 은폐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자 손실이 예상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서둘러 충당금을 쌓는 증권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리스크에서 거의 벗어났다는 낙관론과 함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소형사와 달리 자산관리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낸 대형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때문에 어닝쇼크 가능성이 감지됩니다. 6월에 연 가계대출 목표 넘겼는데 대출 제한 연기했다. 은행들이 돈 빌리려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가산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가계빚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계속 들썩이는 데다 시장 금리 하락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줄면서 빚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라는 당국 압박에 주담대 가산 금리를 이달 들어 0.1에서 0.2%포인트가량 높였으나 시장 금리 하락폭이 워낙 커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장사 비난을 받을까 봐 지금보다 가산 금리를 더 높이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겼는데도 금융당국이 예정됐던 대출 제한 조치 시행을 늦추며 빚잔치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이 좀 발생하게 되면서 빅테크주들이 금요일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중소형단 위주로는 좀 온기가 퍼지면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퇴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사퇴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번 사퇴를 통해서 또 막아낼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시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4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2,900선 목전까지 갔다가 다시 2,700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문매를 맞았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리스크도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에도 중국 관련된 규제,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좀 특이점은요. 금요일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 당시에는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2차 전지와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주말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더 이상 이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심지어는 민주당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실적 시즌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LG엔솔, 현대기아차, LG이노텍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키높이를 맞추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다? 숫자입니다. 자, 실적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도 실적 장세 우리 오늘의 승부주 증시 8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전략 함께 세우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8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일단 제시해 주신 승부주 세 종목을 좀 AS 해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기부터 해야겠죠. 삼성전기가 지금 원래는 이 MLCC의 전통 강자였지만 한동안 조금 가려져 있다가 다시금 MLCC에 관련된 매출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반등을 세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기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에 흐름이 상승하는 그림은 맞아요. 근데 이제 원체 시장 자체가 등락이 있다 보니까 지난 3일간의 흐름 자체가요, 나쁘진 않았지만 윗꼬리가 조금 길게 잡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여기 이 박스의 돌파 자리가 분명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새롭게 신고가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조드리는 라인 이거죠. 이 구간대. 이 구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돌파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22년 중반, 21년도까지의 이 구간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의 안착입니다. 그럼 현 구간대에서는 일전에 나왔을 때 박스권 중단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빠지는 모습이라 지키 정상적인 가격이고요. 현재 구간대에서 큰 폭의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오히려 여 멀리 보이는 21년, 22년도 때 보였었던 이 상단 부분까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역시 실적이겠죠. 실적에서 너무나 완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MLCC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 매출 확대를 포인트로 해서 아마 올 한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잘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삼부토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모습들 보였거든요. 특히나 삼부토건이 좀 강렬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떠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이슈니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삼부토건은 빠졌던 이슈가 이 재건의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계약을 체결했었던 건축 부분에 있어서 수년 전에 체결했던 부분에 있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매수하기 좋은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는요, 현재 자기가 모든 전쟁을 자기 스스로 끝마치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여줍니다. 이미 젤런스키와의 통화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얘기했죠. 주말 동안에 김정은을 또 얘기를 꺼냅니다. 야구 보자 같이. 예. 참, 그리고 다시 또 푸틴과 또 얘기를 진행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전쟁을 끝마친 대통령, 전쟁을 평화로 이끈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으로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 삼부토군을 비롯해서요, SY 스틸텍이나 SY 등등도 좋은 모습을 이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연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크라 재건 이슈는 굉장히 핫할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군은 현재 구간대에서 충분히 저 위에 보이는 고점의 시작자리, 바닥자리 시작해서 2,000원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이상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크라 재건주들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연말 뒤로 갈수록 계속 보셔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더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현 구간대에서는 조정치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올바이오 파마가요. 지금 화이자 출신 박사를 영입하면서 조금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조금 눌림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저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계속 조금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일본향 매출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바토클리밥 이슈 자체도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시장의 영향으로 조금 최근 일시적으로 빠졌다 판단이지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박스권 자리에 해당하는 4만 원이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4만 6천 원대 슈팅 자리였고요. 4만 원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기대해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개월 안으로 다시 한번 4만 원 돌파하면서 4만 원 중반대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잘 홀딩하시고요. 실적 기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개장 전에 전일장의 이제 시간의 특징주를 좀 봐야겠죠? 네, 그럼 시간의 특징주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 특징주입니다. 센즈랩, 모니터랩, JLMS, 그리고 GS글로벌, 오성첨단소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간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충돌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보안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요. 센즈랩과 모니터랩이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미 이 사태 자체가 전부 다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국내 뭐 항공, 뭐 게임주 관련해서 영향 받았었는데요.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급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만 바로 다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비추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JLMNS 같은 경우가 이제 300억대 규모의 공급계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단발이고요. GS글로벌과 오성첨단 소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오성첨단 소재나 에머리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핫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뭡니까? 바이든과 해리스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겠다. 네, 마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치료제로서의 상용화인 거죠.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나 에머리지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에머리지도 바닥에서 올려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식이 좀 될 수 있으니 이쪽으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특징주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안 관련주가 좀 움직임을 보였었고 JLMNS 그리고 GS글로벌도 함께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럼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장 섹터는 사실 꼭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사실 주말과 새벽에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됐다 HBM3 관련해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납품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중국발 대만 소식을 인용해서 납품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그 HBM 관련주들이 중심을 설 가능성도 있고요. 우선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섹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HBM 이슈들을 좀 보시는 게 맞고 그 외에 어쩔 수 없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뭐 그 비만 치료제 이슈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 섹터로 해서 우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뭐 지난주 뉴욕 주식이 흔들렸다고 해서 크게 뭐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한 전략으로 오늘 좀 좋은 매수세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볼 섹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새벽 사이에 일단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까지 의사를 좀 보였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이걸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조금 막을 수 있다라고도 보실까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장이 조금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2차전주들이 흔들렸다가 또 반등이 나왔는데 또 주말에 나와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고 합니까? 600억 기부에 대한 부분 아니다. 삐졌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이제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게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IRA 법안 관련해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되더라도요. 주정부 차원에서 반대를 하면서 운영되는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무조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버려지는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많이 복잡해지는 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공약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쪽 2차 전지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HBM 섹터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또 계속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대표님도 저번 주 수요일부터 좀 특징적인 섹터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도 좀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CXL 관련돼서 간담회를 열고 CXL 2.0에 대한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그때 이제 HBM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매우 안 좋았으나 네오셈, 엑시콘, 오르빗, 오스킨전자 등은 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HBM 다음은 CXL인데 삼성전자는 CXL에서는 주도권 잡겠다고 했거든요. 이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 CXL 2.0 D램은 양산에 돌입을 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완벽한 상용화 시장을 좀 장악하는 단계 자체는 한 2, 3년 뒤의 흐름입니다. 현재로서는 HBM이 대세가 되면서 엔비디아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그게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준비 차원이고 우선 관련주들로서는 대장주격으로는 네오셈이나 엑스콘이 주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보통 이 3대장이라 표현을 하죠. 오킨스전자나 네오셈이나 엑시콘 정도가 그 대상이 될 텐데 우선은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엑시콘과 네오셈입니다. 차트 상황으로 보건대도 네오셈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상당히 좀 올려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 네오셈은 사실 차트도 그러하지만 글로벌 SSD 검사 장비 부분에서 MS 1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 전고점 쌍봉을 돌파하는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후에는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대의 고점에 해당하는 25,000원 부분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족한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시콘과 네오셈 위주로 해서 보시고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직까지는 CXL은 좀 먼 얘기다.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CXL론을 갈 거니까 이 관련된 종목 중에 일단 대장
네오센과 엑시콘에 좀 집중하자. 저도 좀 동의합니다. 어쨌든 HBM 다음은 CXL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 섹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좀 금요일에 장 초반에는 이제 조금 움직임이 없다가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친환경주와 더불어서 지금 다 방등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삼형제와 LG 엔솔 다 밑바닥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이 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연설에서 전기차 폐지를 바로 하겠다, 보조금 폐지를 하겠다 하면서 머스크도 이제 파트너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장 2차 전지주의 반등 이어서 올 수 있을지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우선은 완전 취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살짝 조금 삐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은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지만 주정부의 역할,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RA 법안 자체가 완전 폐기가 나라 차원, 연방정부 차원이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지난 주말 금요일에 올랐었던 이유는 부통령 해리스 바이든의 이제 사퇴 가능성이었는데 우선은 지금 결정은 났잖아요. 그러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토라져 버렸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화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될 거다. 그래서 이번 주는 2차 전지주들은 아마 좀 혼돈의 카오스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너무 급하게 우선 대응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참 2차 전지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캐즘, 2차 전지의 실적 하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에 울고 웃어야 되는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오늘 관련 섹터에서 어디서 승부주가 나올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네오셈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라온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지 않고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는 거. 바닥이라 하면은 지난 6월의 바닥이겠죠. 그리고 2월 달에 저점 바닥을 인지하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와줬고요. 다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CXL 이슈 자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D램 2.0 부분에서의 양산은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적인 매출 할트 포인트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특별하게 네오셈이 CXL 관련해서 매출 확대가 안 나오거나 줄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SSD 관련으로도 보시는 게 맞고, 이렇다면은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신고가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매수하실 때는 급하게 사지 마시고 조정을 이용하시고요. 매수가는 한 13,800원에서 14,500원 정도 천천히 보시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로 제가 16,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좀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로 돌파할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네오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좋은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오셈인데요. CXL 하면 또 대표적인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 D램 양산용 테스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CXL이란 개념 자체가 CPU가 있어야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끌고 왔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긴 관점에서 호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16,000원, 손절가로는 13,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금요일에 우리 승부주 또 결과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일단 0.12% 수익인데요. 이날 시장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운 시장이어가지고 일단 조금 이날은 좀 건전한 종목들은 못 오르는 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후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최 대표 삼성전기 네.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실적은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조금 특이점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있더라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난 금요일에 조금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수급을 보신다라면 매수가 계속 6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던 와중에 중간중간 한 번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지난주 자체가 시장이 안 좋았죠. 수목금 증시가 계속 1%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특히 금요일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조정이 나왔는데 막판에 오히려 아랫꼬리가 좀 나왔던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오늘 하루만 잘 버텨주면은 어쨌든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관련돼서 이 증시가 움직였다라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는 의외로 또 민주당 또 바이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외국인 수급을 여쭤봤던 게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금요일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또 이런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와요. 또 외국인들이 이제 IT를 팔았다. 이제 조선이랑 방산 쪽으로 이동 중이다. 네. 근데 저도 조선이랑 방산은 실적 좋은 거 누구나 아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하루만 팔았는데 마치 한 달 내내 판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 유찬 대표님 반도체 어쨌든 실적에서는 1인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지금 삼성전자 실적 그 2분기가 고점이 아니라 최소 내년까지는 계속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피크가 다가올 수 있지 않겠냐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자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자국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반도체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전기차 의무 화를 폐지하겠다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반도체 못 사게 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아직은 성급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는 오늘의 승부 이슈로 다룰 거기 때문에 더 깊숙이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지금 좀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이제 성장성과 네. 펀더멘털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이슈에 울고 웃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그쵸. 벌어지거든요.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금 결별하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오늘 또 2차 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일단 이런 이슈 다 지우고요. 2차 전지주 어떻게 조금 전략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서 3개월 넘게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린 적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고성능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몇몇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뷰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전기차 캐즘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유주
뭐 수익 잘 나고 배당 잘 주는 거 알지만 정유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유가, 국제 유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변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배터리 기업의 기술력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혹은 시황에 따라서 계속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하나가 그것이 꾸준한 실적을 내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적자, 어떨 때는 흑자가 나도 상당히 조금, 적자 날 때 많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한 번에 주식을 매도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조금씩 주식을 줄여 나가신다라면 그 후유증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반도체 쪽 질문 드려볼 텐데요. 소위 우리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려야 된다. 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조정이 덜 나온 쪽이 어디였을까라고 하고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좀 전공정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진테크나 뭐 하나머티도 괜찮았는데 네. 오히려 그럼 이렇게 전공정 쪽에서 힘들 때는 기회를 좀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반도체가 전공정이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덜 나올 수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후공정이라든지 소재 쪽, 특히 HBM 쪽으로 해가지고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전공정에 대한 어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하이닉스도 8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TSMC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 전공정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전공정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좀 덜 오른 감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전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결국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CXL도 좋고 유리기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실적 장세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 어찌되었든 이게 뭐 2분기까지는 재고 자산의 평가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익이 좋아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전에 생산해 놓았던 것이 판매가 안 됐던 것을 공장에 쌓아놨는데 창고에 쌓아놓은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는데 가격도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리 앞에서 평가손 처리해 놓은 것들이 이제는 수익으로 변화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실적 개선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전공정, 뭐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역시나 여기서도 숫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실적이 정치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좀 보면 정치가 실적을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또 테마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건강한 강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항상 정치적인 이슈는 증시를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투세죠. 금투세가 되냐 안 되냐. 될 거면 빨리 좀 하고 안 될 거면 빨리 안 된다고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민기적 되면서 벌써 이제 7월 중순 이제 곧 있으면 8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면서 뭐 큰 자금이 일부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증시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작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대선 이슈가 지금 전 세계의 증시를 계속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경제 정책에 대한 혼란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인데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을 본다라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 마무리 멘트를 본다라면 똑같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지난주 수요일 정도인가요? 목요일에 수요일에 발언했었던 내용이 전기차 상당히 좋다. 전기차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끝맺음에 뭐였냐면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100% 갈 수는 없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고 또 지난 주말에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은 장 열리면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일단은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직에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후보들이 지금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되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 아닌가. 지지율이 제일 안 좋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발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선을 하면서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민주당의 기세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지난주죠.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지지율을 따진다라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미국은 선거인단 선거다 보니까 지지율과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나온다라면 저는 결국엔 박빙으로 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라면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 예를 들어 IMF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면 박빙으로 가다가 이제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 이번 주는 민주당 관련돼서 좀 피해를 입었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럴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답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2주 동안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의 70%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서부터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정을 좀 본다라면은 24일 내일이죠. 내일 모레인데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인데요. 테슬라, 알파벳,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25일에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반도체 관련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현대차라든지 신한지주, 현대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포드라든지 IBM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하나오션, 기아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저는 증시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가가 어느새 고점 대비해서 16% 정도 조정이 나왔고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게 쌍봉 같은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되돌리지 못한다라면 한 $110, 한 $105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이미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로 되돌아가는 정도의 수준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27% 조정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4월 달 정도 수준까지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1분기 때 어닝 시즌을 보신다라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정말
100점 만점에서 99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1점이 모자르다고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었고, 반대로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고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에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서 97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섹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뭐 음식료, 라면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좋다, 좋아진다고 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2분기 때 정말 좋은 게 연속적으로 좋을 수 있구나라는 게 확인된다라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군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쌀 때는 비싸다 그래서 못 사고, 또 조정을 받으면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빠지더라도 실적이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야지 앞으로 증시가 좋아졌을 때 그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다. 빠질 때는 더 겁나고 또 오를 때는 또 오른다고 부담돼서 못 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빠지는 것을 기회라 생각을 하고 주식을 좀 모아가신 전략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못 담으셨던 사고 싶었던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숫자가 잘 찍힐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그러면 숫자가 잘 찍히는 쪽 하면 저는 또 조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조성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수주 잭팟 이야기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조선주 슈퍼사이클 도래했다 이야기는 참 많이 드렸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주가도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주도주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를 본다라면 최근에 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이제 조금 꼭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LNG선 친환경 배들이 수주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돼서 배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이제 떠다니는 배가 한 6만 척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수주가 됐고 혹은 또 이제 인도가 될 수 있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배수는 뭐 한 몇천 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가용하고 있는 배에 비교하면은 한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90%는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배의 그 탄소 배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꾸준한 규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수주가 절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그 조선사들이 그 다음으로 계속 최근 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게 MRO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용 배라든지 함정 이런 것을 수리, 보수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가 지금 하나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하나가 최근에 현대 마린 솔루션도 상장을 했습니다마는 애프터마켓, AS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S 관련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쪽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조선주들은 쉽게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연말까지도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사
이 그룹사들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주들이 급등세로 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지금 조정이 좀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가 또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급상승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연말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수요일에 현대마리솔루션 그리고 목요일에는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승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SK하이닉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네. 뽑아주신 걸까요? 그렇죠. 저는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모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아까 뭐 바이든이 사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주말 동안 어쨌든 이제 그 새벽에 나온 속보를 본다라면 바이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돼서 조금은 온기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화면 하나 보신다라면은 하이닉스의 실적 추이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5조 한 1,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조금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한 조금 된 것 같아요. 된 것을 좀 그래프화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5조 5천억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예상치보다 한 25% 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5조 한 2천억 정도 저기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정도 나온다라면 저기서 20% 정도 조금 더해 준다라면 거의 6조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원 후반대에서 6조 원 정도 나온다라면 상당히 하이닉스 사업을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HBM 독점적인 구조를 지금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퀄테스트 통과를 했고 삼성전자도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8월 달 중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할 것인데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이닉스 2달 전에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2년치의 수주를 그 일감 수주를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풀 가동하더라도 2년치는 이미 공급이 계약이 끝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 또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주도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이 아직은 수율이 낮다라는 것도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실 때 실적이 얼마가 찍혔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AI에 대해 투자를 얼마 더 하겠다. 꾸준히 하겠다라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의 최근 2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일단 61선을 맞으면 계속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6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전 121선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19만 원 정도 잡고서는 19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26만 원, 한 9월, 8월, 9월까지 26만 원 정도 열어놓으면 충분히 한 대형주로도 한 30% 이상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로 SK 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19만 원 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8월이나 9월 정도까지 열어두고 목표가 2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SK 최태원 회장이 한 2, 3년 동안은 적수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금요일장에서 크게 주가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2라운드 승부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로 SK 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HBM 하면 또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주가 추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승부주 2라운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이번 주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실적 발표 잘 주시하시면서요.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 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두 개 정도 GS 글로벌이랑 중국과 함께 오형 첨단 소재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은 지속적으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석유 시추 관련돼 있는 우리가 포항 앞바다 관련해가지고 석유가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중으로는 어찌됐든지 이 첫 시도를 한다라고 과거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이 GS 글로벌이라는 기업, 역시 GS 글로벌 떠나가지고 이 대왕고래 관련돼 있는 올해 첫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관련 수혜주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제 이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대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단기 시세 부추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 월봉상 봤을 때가 이런 하락 추세, 그러니까 2009년 이후, 그러니까 2009년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방 추세대가 나와주고 이런 하락 추세 돌파가 나와주고 거의 한 5년 정도를 지금 이런 박스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모아간 이후에 지금 돌파 실패했다가 다시 돌파하고 안착이 나온 구간이에요. 그래서 대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강한 상방에 대한 또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정말 올 연말부터 이렇게 출발해 준다고 하면은 향후 주가가 뭐 10,000원, 20,000원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S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만 이 4,000원대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매수 전략 자체도 4,000원 아래로서 이제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아래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15,000원 정도까지 크게 열린 자리에서 15,000원 정도를 지켜보면서 손절 가격은 2,000원대를 지켜주는지 2,000원대를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제 지난 밤 새벽 우리가 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기존에도 이제 트럼프가 아니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한 해 만에라고 하면서 이 해리스 후보에 대한 반사이익이 이제 좀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지난 밤 바로 이제 사퇴 한 해 만에가 아니라 이제 사퇴를 결정을 하게 됐죠. 사퇴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리스 후보 관련돼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 후보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서 이제 테마주라고 표현하죠. 마리아나 해가지고 대마를 이제 합법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로서 오성첨단 소재, 의료용 대마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좀 나와줬던 부분이고, 과거에도 그래서 이 대마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 마리아나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이렇게 툭툭툭 한 번씩 올라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뭐 과거에 뭐 이런 자리들 상승이 거의 다 마리아나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역시도 해리스 후보와 함께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 월봉 뭐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GS 글로벌과 비슷하게 이런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박스 구간 때 만들어내면서 상방에 대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1,800원이 좀 저항이니까 1,8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800원 이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를 지금 본다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 뭐 월봉상은 엄청나게 잡기 어렵고, 지금 주봉상 봤을 때 4,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 가격은 1,2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시세차익 누려보실 수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오성첨단 소재와 GS 글로벌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GS 글로벌이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여전히 또 정부에서 이슈가 발표가 될 때마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대하락 추세 후에 돌파하려는 움직임 좀 보이고 있는 자리고요. 손절가로 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성첨단 소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바이든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반사이익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마리화나 이 대마 관련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 1,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에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전 이슈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사실 2,800선을 내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3,000피 가나?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정말 무색하게 2,800선을 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시장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시장 체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금투세.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슈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새벽에 또 이제 바이든이 사퇴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조는 지금 해리스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뒤집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만약에 신재생 관련 종목들이 그리고 뭐 이제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만약에 뭐 외계인이 침공한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미국 대선 토론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 PC 물가지수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부분들이 뭐 금투세라고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개인들한테 조금 비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투세라는 이슈에 조금 자유로워져야 코스닥도 조금 이제 상승 포인트 그러니까 수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투세 여기 이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시장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포인트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금투세 관련한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말 사이에 사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기다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퇴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후보가 지금 다양한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슨 부통령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승리를 좀 점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에 힘입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금요일장에서 IT 대란이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이번 주 시장 안에서는 좀 어떻게 흐름 예상하세요? 일단은 주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초해서 오늘하고 내일이겠죠. 내일 바이든 쪽 관련돼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이제 바이든 쪽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쪽이라든지 마리아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쪽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지율 미국에서 나온 지지율 조사 좀 보게 되면 해리스보다 미셸 오바마 쪽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뒤집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이 사퇴를 결정한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해리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미셸 오바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일단은 바이든이 사퇴하게 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바이든 쪽으로 주목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지금 거의 뭐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쪽과 연관돼서 이제 계속 종목을 보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상화폐 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23일 날 또 미국이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3종도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갤럭시 SM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갤럭시 머니터리라든지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관련주 말 그대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관련주기 때문에 이슈에서 어떤 단기 반등 정도, 단기 변동성 정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항상 비트코인 관련주 얘기 나오게 되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 그거를 이제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낫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우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란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관련주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변동성이 좀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반도체주도 점검해 볼 텐데요. SK 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한 23% 정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세가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세가 트럼프 이슈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중인가 고민이 좀 되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이슈 때문이라면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종목을 항상 보실 때 그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일 하단에 종목이 있고 그 위에 업종이 있고 그 위에 시장이 있거든요.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선이라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어떤 시장 이슈가 먼저 좀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3%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으로 전환시켰지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 다시 또 2.8%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이슈가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 관점에서도 얘기를 나눠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퀄 테스트, 그러니까 HBM3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이미 계속 돌고 있어요. 대만의 트렌드 포스라는 이제 IT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인데 주말에 보니까 HBM3는 뭐 거의 통과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8월 달이 될지 9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HBM3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3E까지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찌 보면 새롭게 이제 HBM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새롭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이라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서 어떤 그 HBM 새롭게 공급하는 신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쨌든 위치가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HBM 이슈라면은 그리고 공급한다라면은 가격이 높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제가 봤을 때는 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목요일 날 예정돼 있죠. 그래서 그때 전후를 해가지고 또 분위기 반전되는지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지난주부터 아마 주 초까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시장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워낙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좀 빠르게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네. ASML이랑 TSMC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에 SK 하이닉스 발표 앞두고 있는데 그럼 실적 잘 나와도 주가 반응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봐도 될까요? 비중 좀 둬도 돼요? 어때요?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기회를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뭐 트럼프 이슈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로 인해 가지고 뭐 아예 분위기가 안 좋다. 그리고 뭐 TSMC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분위기가 안 좋다. 또 그건 아니에요. 지난주 보게 되면은 CXL 관련돼 가지고 뭐 엑시콘이나 네오세간테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TSMC 1차 벤더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지난주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대장 투톱,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이슈에서 반응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소부장 쪽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그 종목에 맞는 이슈가 과연 나올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종목마다 어떤 그 차별화 뭐 이런 부분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슈에 따라 반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반응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단은 괜찮을 수 있다. 움직임 보일 수 있다. 다만 이걸 움직임을 좀 뒤따라줄 수 있는 이슈가 따라 붙어줘야 될 것 같고요.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반도체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투톱의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월 22일 월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2,800선을 간신히 지키며 출발했지만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2,79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들 이날만큼은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또 특히나 종가 기준 2,800선이 깨진 건 12거래일 만입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급등했던 이 팀코리아 일대만큼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파란불을 킨 만큼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지수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출발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00선 올라오지 못한 채로 0.16% 하락한 2,790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27포인트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바이오부터 한전산업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바이오랑 더불어서 오성첨단 소재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해리스 테마줄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대마 재배,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해서 마약류 취급학술 연구자 승인을 취득한 업체고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 개발에 나섰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2020년 이 TV 토론회에서 마리아나 화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펩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28년에 180조 규모로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매출을 올렸던 싹센다에 대한 특허권이 올해로 만료된다는 소식에 덩달아서 지금 펩트론 이렇게 인기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성밸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서 이 첫 탐사 치수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이렇게 인기 종목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T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VT 리드샷 1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전체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800선 내준 채로 출발했습니다. 2,786선에서 현재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21% 하락하면서 826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소폭이지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큰 손들이 모두 다 지금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테마단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안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 마이크로소프트발 좀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안주가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장춤한 분위기는 지수 출발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4%, 0.54%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에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사퇴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지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도리어 불확실성으로 조금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현재 약세 출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주부터 이어진 그 하락의 힘이 연속적으로 계속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7월달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전향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의 어떤 그 매도, 연속적인 매도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침 쪽에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216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도 145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매수의 힘이 좀 약해졌다는 부분들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매도로 전환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은 좀 비우호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세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단지 조금 다행인 점은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서 이 지수 낙폭은 좀 완만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자동차 섹터 현재 현대차하고 기아만 0.39%, 0.5% 정도 상승률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좀 이제 보합권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0.75%가량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성이 또 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2차 전지 동시효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에코프로비언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엔캠 정도만 1.8% 정도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지행과 만들 합작 공장, 제3 합작 공장의 어떤 공사 지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조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비호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캠 정도만 현재 2.5%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테마족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앵커님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아침 쪽에 비트코인이란지 그리고 보안주란지 이쪽 중심에서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좀 만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데모가 9%, SY 스틸텍이 6.3%, 현대 에버다임이 6%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아침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조선주가 또 강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3.8%, 그리고 하나오션이 1.5%, 삼성중공업이 0.9%가량 상승을 전개가 되게 되면서 장 초반에 보안주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 외에도 조선이란지 건설기계, 사물인텍 관련 종목들이 현재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테마단으로 봤을 때는 보안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주도를 SJ솔루션스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주 그리고 가상화폐랑 연동해서 같이 지금 주도해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발 대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블록체인이 조금 더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도 힘을 좀 받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도 일단 오늘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좀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면서 대마 관련해서 합법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늘 STO 가상화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마리아나 쪽에서는 우리바이오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SIT 대란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인 애저랑 이제 보안 프로그램 사이에서 충돌이 좀 발생을 하면서 IT가 이제 먹통이 됐다라는 걸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좀 겪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좀 오늘 크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안주가 사실 시총이 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도 되는 건지가 가장 의문이네요. 일단은 이슈에 의한 테마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IT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다 사용을 하시는데 카톡 먹통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것도 짜증이 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버가 완전 먹통이 돼버리게 되면은 정말 깝깝한 상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리고 KT였나요? 그때 화재 발생되게 되면서 그때도 인터넷에 한번 먹통된 적이 있는데 그거랑 그러니까 규모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과거 사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보안 이슈가 발생됐을 때 과거에 보안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왔었나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이제 카카오 먹통도 말씀드렸고 과거 KT 사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테마로 끝이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숫자와 연결된다라든지 컴퓨터 매출 성장, 방산이라든지 전력 설비처럼 연결된다라면은 또 달리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과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모니터랩이라든지 SJ 솔루션즈, 뭐 센즈랩 이런 종목들이 20%에 육박하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테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뭐 똑같은 섹터는 아니지만은 지난주 엑셀 플랫폼 관련주들 그렇게 시끄럽지만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보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이틀 지나면 또 조용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보안주도 올라타지 못했었다라면은 그냥 특징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주는 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테마 성격으로 오늘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테마 상위에 지금 보안주가 있었고 화장품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자리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체크해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4.9%로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잉글로드 랩까지도 오늘 강세를 좀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한국 콜마도 2.9%, 3%대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오늘 강세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이제 곧 어닝 시즌이 좀 시작되다 보니까 숫자가 잘 찍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화장품주 실적 잘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월 달 넘어와서는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실적으로 6월 중순 이후부터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가격적인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실적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 전후를 해가지고 2024 인터참 코리아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된 어떤 큰 행사가 될까요? 이게 두 개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테마는 미국 대선 테마가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6월 달에 상당히 강했었던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좀 쉬어간다라는 것들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미국 대선 이슈를 누를 만큼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된 상황들 속에서 실적 이슈라든지 이번 주에 큰 행사 두 가지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에 의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 섹터가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7월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잉글로드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돌려주는 자리에서 길적 반등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순환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존 이슈도 일단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돌려세우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딩도 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오늘 VT가 6위에서 순매수단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움직이는 쪽이 뭐 조선이나 화장품, 게임 쪽이 좀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대선 때문에 막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이 넘버 싸움에 돌입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사실 뭐 트럼프 레이스라고 하죠.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슈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의 대선 어떤 변수 요인들이 뭐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어제의 경우에는 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여기 관련된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 그리고 종목이 관련된 어떤 수급 변화다. 단기간에 걸쳐서는 뭐 개별 종목의 어떤 시세 변동성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어닝 시즌,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역시도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발표가 예정되고 있고 우리 증시 역시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좀 필두로 해서 뭐 그 이후에 7월 말까지 개별 종목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장세 안에서 사실 뭐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실적이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든가 뭐 화장품, 게임 섹터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공개가 됐을 때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을 좀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조정 장세가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반도체도 좀 약세를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강보합 수준이고 SK하이닉스는 오늘도 2% 넘게 좀 밀리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목요일 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잘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밀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어느덧 지금 20만 원 선에 걸쳐져 있어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쪽이 조금 더 맞을까요? 우선 우리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 배경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원인들에 대한 유형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반기 어떤 실적이 관련된 기대치들, 업황이 굉장히 좀 더 훼손될 수 있는가? 뭐 실적이 훼손되거나 업황이 뭐 불안정하거나 오히려 실적이 관련된 어떤 피크 우려감들이 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TSMC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2분기가 굉장히 좀 견고했음을 좀 확인했었고요. 여기 더해서는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이 전망치보다 좀 더 상향됐던 이슈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의 훼손 우려감들 또는 업황이 관련된 우려감들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 지난주 흐름들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는 최근에 어떤 미국의 주요 나스닥 종목들 특히나 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배경들은 사실 실적에 관련된 어떤 훼손 우려감들보다는 사실 수급적인 어떤 위축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우리 증시와 좀 비교했을 때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견고했고 과열 양상에서에 대한 차익 매물을 현재는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조정으로 인해서 낙폭 과대 구간에 좀 접목하게 된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수급 여파에서는 뭐 가장 크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오류가 글로벌 사이버 대란이라는 어떤 표현들 때문에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했던 측면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이 오늘까지 우리 증시에 어떤 악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단기적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초에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는 일부 낙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사실 뭐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들이 크게 상회했던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번 주에 뭐 미국에서도 알파벳이라든가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적 기대감들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좀 사퇴를 하면서 변수로 좀 작용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 다우존스가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다시금 나스닥 지수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 역시도 지금 시간의 선물 지수에서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소폭 좀 반등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반도체는 전략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가를 빠르게 낮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보로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쪽 하면 또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이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연결되거든요. 네네. 지금 비만 치료제 봐도 괜찮을까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 관점에서는 뭐 시장성을 크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좀 전체적인 어떤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관점. 그렇다면 뭐 최근의 증시 동향들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강했던 강세 섹터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IT 관련 종목들의 선방들이 당시 집권 시절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 알파벳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유틸리티 업종들도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어떤 메시지들을 보면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뭐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다시금 좀 이를 좀 번복하는 맞아요. 듯한 또 메시지가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한 스탠스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메시지에 너무 증시가 좀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뭐 성장주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보이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R&D라든가 임상시험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추진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좀 더 본격화된다. 그런 기대감들이 수급 요인으로 좀 더 작용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는 단기간의 상업화 내지는 임상에 대한 유효성들을 보다 명확하게 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관점에서 선별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재임했을 당시에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비만 치료제는 이 이슈와는 좀 떼놓고 봤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파스나 신신제약처럼 뭐 붙이는 거나 경구용 이런 비만 치료제가 사실 이제 진행 중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가장 임상이 빠른 쪽은 또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HD 현대건설기계, 시프트업, 현대로템, 하나투자증권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5% 상승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치,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매출액의 경우에는 8.6%, 그리고 영업이익이 1,128%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전망치가 좀 있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아직까지 좀 높고 중국향 매출의 이익 훼손도가 아직까지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추정치가 굉장히 좀 더 낮아졌는데 오히려 북미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견고해지면서 관련된 기대감들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RX라고 불리는 미국의 뷰티 쇼핑 플랫폼에서 2위를 기록했던 이 해당 기업을 이번 2분기 말부터 종속회사로 편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좀 이끌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장품 빅2 종목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주가 회복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들을 현재는 실적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반영시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B2가 굉장히 또 높은 상위 종목의 또 화장품이라고 하죠.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잘 나올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나오는 대로 저희도 체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신성 델타테크, YG 엔터테인먼트, 우리기술투자, 소록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저는 우리기술 투자를 보고 있는데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펀더멘탈 관점에서에 관련된 접근은 아직은 좀 의문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슈가 수급으로 좀 더 이어졌던 측면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관련된 공약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상장 ETF의 가상화폐 ETF의 상장 유입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진다는 이 기대감들이 최근에 어떤 추세 전환으로서 수급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분 7.4%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가치에 관련된 향후 거래 활성화 부분, 여기에 관련된 평가 가치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로 좀 반영되고 있고 그 이전에도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배경들 안에서에 대한 주가 변동성들이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많은 비중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적은 비중 그리고 철저한 트레이딩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코인 시장의 호재가 꽤나 자주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 좀 승인되면서 출시 이야기 있고 더불어서 트럼프 후보가 27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27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이 발생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재 속에서 우리기술 투자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이 이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력 공장에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생산 능력 강화에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차트가 95점, 모멘텀 85점으로 종합점수 85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26% 상승하면서 58,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CS-윈드입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이 서방 국가들이 해상풍력 터빈과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 등을 공급과 관련해서 한국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실적 차트 수급 모두 다 85점으로 종합점수 85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16% 하락하면서 49,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AI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AI 공략주는 원택입니다. 브라질 의료기기 유통기업인 이 스킨텍과 범용 전기 수술기 올리지오 X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 마찬가지로 차트와 모멘텀도 85점이고요. 실적이 90점으로 마찬가지로 85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48% 하락하면서 7,3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인기 검색어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는 정보 보안이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만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들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투탑은 좀 엇갈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지만 오늘도
오늘도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도주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후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도 여전히 강세 보이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주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반도체 섹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1% 하락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3.5%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실망감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미국 지수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좀 급락을 했던 요인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우리가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관련된 부정적인 메시지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사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돌이켜 보면 반도체 보조금을 준 것이 잘못됐다라는 표현들보다는 TSMC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아서 이 이익을 대만으로 가져간다. 자, 이 부분을 좀 비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체가 사실 반도체 칩스법에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로 사실 조금 크게 좀 작용을 했던 측면들. 여기 더해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사이버 대란 그런 이슈들이 종합적인 어떤 수급 영향으로 좀 더 작용을 했던 측면들이 강하지 않았나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돼서 수급 종목들이 성장주 위주로 좀 옮겨가면서 단기간에서는 기술주들의 어떤 조정 양상으로 좀 더 이어졌던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우리 증시 역시도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면서 오히려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단기간에 어떤 실적 훼손으로 좀 더 우려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3분기, 지난해 가을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 규제가 확대가 되면 오히려 실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더 좋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올가의 전망들이 올해 뭐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모두가 다 빗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향후 3년간은 AI 산업의 확장성, 여기 관련된 클라우드라든가 이 데이터 센터형 AI 서버에 관련된 공급 이슈들은 오히려 공급자 우위에서에 대한 시장이 비교적 더 견고해질 가능성들을 좀 본다면 슈퍼사이클은 한 3년간은 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섹터를 좀 보는 관점에서는 낙폭이 좀 큰 구간에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을 좀 보면 매출액이 한 16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6천억 원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좀 마찬가지로 실적에 관련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더 상향되고 있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조 원가량도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평균 컨센서스보다 한 15% 정도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여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는 하반기에 관련 실적 우려감들 그리고 실적 피크 우려감들은 전혀 이제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 오히려 하반기에 공급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확장성이 더 크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중간 또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느덧 또 1% 넘게 낙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어느덧 4% 가까운 낙폭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이 이렇게 약세를 좀 보이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ASML이나 TSMC나 둘 다 실적 너무 잘 나왔지만 뭐 너무까지는 아니어도 호실적이었지만 네네.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잘 나와도 주가 반응이 좀 미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걸 좀 기회로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그 상승폭은 크지 못했던 측면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 TSMC를 콕 집어서 좀 겨냥했던 그 메시지가 좀 강하게 좀 이식됐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ASML의 경우에는 사실 2분기 후실적을 맞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또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폭 하위에서요. 이 부분을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를 또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차이점은 좀 있었고 이번 주의 경우에는 뭐 알파벳이라든가 퀄컴,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대치보다 조금 더 상회될 수 있는 측면들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부분들,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더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투심 영향들이 사실 미국향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냉정히 보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뭐 빠르면 7월에 관련된 어떤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확대.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증시 전망들을 좀 더 긍정적이게 보는 측면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오히려 이 자금들이 위험자산으로 오히려 좀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즉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고 여기에 뭐 다만 좀 차이가 좀 있다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인 어떤 우리가 좀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단순하게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 좋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 그리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더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로 옥석가리기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도주 역할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 노이즈도 있어서인지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때 오히려 못 담았던 사고 싶었던 종목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이때를 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OP가 잘 찍히고 있는지 숫자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78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고요. 체코 원전 수주 주제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체코에 대해서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달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날 이후에 사실 굉장히 큰 상승폭을 아주 잠깐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꼬리를 달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정권에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또 한전기술인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1.2%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발주 물량을 따오게 되면 단독 수주하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기술로 볼 수도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원전주가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를 좀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2,500원 선에서 오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8에서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승부주로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CXL 관련주이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SK하이닉스에게는 HBM으로 좀 밀렸다면 CXL은 내가 선두에서 나서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후로 CXL 2.0 D램에 있어서 양산하는 데 있어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계속해서 늘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만 유리기판과 마찬가지로 CXL도 좀 기대감을 미리 끌어와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13,7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오늘은 4%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였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정치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영향받는 쪽을 봤을 때는 사실 테마단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좀 잘 찍힐 수 있는 넘버 싸움을 좀 할 수 있는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이 지금 5조 후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닝 서프까지 발표가 된다면 6조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3%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브리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의 이 주식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반사이익으로 주목할 만한 GS글로벌과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 반사이익 기대감이 유효한 오성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동신세미캠 등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